여기서부터 진짜 시작입니다, 여러분. 한 영상에 내가 담을 수가 없는데 입사 과정을 마치면서 알게 된 점이 제 매니저가 애플의 부사장이라는 겁니다. 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올린 지 48시간 안에 지금 3,300 챗GPT한테 물어봤는데 조용히 하고 2분화 만들라고 하더라고요. 애플 부사장이랑 일을 하면서 당연히 배운 게 엄청나게 많았고요. 제 얼굴이 애플파크라고 해봅시다. 이렇게 원형이 있어요. 식사격형으로 있으면 애플파크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저는 진짜 바로 여기 살았습니다. 제 농담이 아니고 바로 여기 살아가고 거기로 딱 내려가면은 제가 딱 너무 아름답고 밥 먹을 수 있게 돼 있는데 거기서 이제 미슐랭 스타 셰프님들 항상 계신다고 한국 출장 갈 기회도 있었고요. 애플파크에서 잘 때도 있었어요. 네, 잘 때도 많았고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살짝 슬플 정도인데 제가 이 유튜브 채널 만든 이유 중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예요. 애플파크 구조에 대해서 애플 사옥이랑 막무가내로 무분별한 정보를 많이 퍼뜨리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특히 한국 분들이 유튜브에서 댓글로 말씀을 드리면 너 애플에 대해서 뭘 아냐 너가 미국에 바른 디뎌봤냐 무슨 머리 피도 안 마른 놈이 어쩌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제 좀 살짝 억울한 거죠. 네, 애플 부사장 얘기부터 할게요. 인터뷰를 막 다 마무리를 하고 사실 인터뷰 중간부터 조금 낌새를 눈치채긴 했어요. 이거 좀 뭔가 이상한 거예요. 이 롤을 했던 사람을 이 전에 있던 사람 링크드인에다가 싹 다 스토킹을 해서 연락이 닿는 친구 한 명 있었는데 그분도 한국 사람이었어요. 완전 교포였고 한국말을 거의 못하는 친구였는데 링크드인에 연락을 해서 제가 구글밋으로 만나서 이제 대화를 좀 해보자. 이거 인터뷰 받았는데 팁이 필요하다. 사실 그래서 이분이 제일 큰 도움을 줬어요. 정말로 저랑 같은 분야고 같은 비슷한 데모그래픽이 있고 저랑 이제 같은 인종이니까 되게 좀 비슷한 길을 걷고 싶어하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네, 감사하게도 많이 꿀팁을 대방출을 해주더라고요, 그 친구가. 그래서 너무나도 고마운 사람이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친구랑 얘기를 하다가 네, 알게 됩니다. 네, 그 친구는 VP랑 인터뷰를 봤다고 하는 거예요. VP라고 하면 이제 한국어로 따지면 이제 부사장이잖아요. 근데 이제 사실 VP는 이제 미국에 따지면은 디렉터급부터는 사실 좀 넘사벽이긴 해요. 일단 디렉터는 여성분이라면 임신을 해서 페이드 리브로 받거나 거의 남성분 같은 경우에는 은퇴를 한다거나 자진해서 아니면 뭐 티오가 안 나는 포지션이에요. 디렉터 자체가. 그러니까 거의 한국으로 따지면 뭐 전무이사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될 것 같아요. 톡을 아마 1년에 정말 최소 받아도 50만 불은 받으실 거예요. 정말 많이 받으면 300만 불, 3밀리언까지 받는 걸 받기 때문에 그 이상의 이제 VP급은 이제 진짜 거의 없는 인재예요. 그러니까 팀 쿡 이제 애플 CEO 있죠. CEO 밑에 거의 뭐 왼쪽 오른팔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C레벨급이 있고 C레벨 밑에서 보조로 도와주는 사람들이 이제 VP랑 SVP가 있는데 저희 부서는 SVP도 있었어요. VP만 있는 부서도 가끔씩 있긴 한데 어쨌든 간에 저는 이제 VP를 이제 directly 리포트를 하게 된 그런 입장인 거예요. 그거를 이제 인터뷰 시작하기 전부터 어느 정도 눈치는 까고 있었는데 정말 이제 인터뷰를 보고 나서 컨퍼메이션을 받으니까 넋이 나가는 거예요. 이거 진짜 큰일 났다. 이거 일 났다 진짜. 이거 VP급은 이제 그때만 해도 사실 직장 생활을 많이 안 해봐서 진짜 VP라고 하면 정말 높은 급입니다. 회사에 가면은 그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국이나 중국 같은데 아니면 인도나 베트남 같은데 이제 지사를 가시면 그냥 다들 이제 거의 뭐 닥치고 들을 정도로 엄청 리스펙 많이 하고 멋있고 정말 카리스마 있으신 분이었어요. 인도 여성분이셨고 키가 되게 작으신데 키가 한 140, 150 정도실 거예요. 근데 진짜 말도 안 되게 똑똑하시고 리더십이 있으셨어요. 그러니까 조금 여성분이신데 엄청난 이제 카리스마 가지신 분들 있죠. 그런 살짝 걸크러시 느낌. 네, 지금도 연락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패스트 포워드 하자면 제가 1년 동안 일을 하면서 그분이랑 엄청나게 일을 많이 했겠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전화도 많이 했고 뭐 새벽에 갑자기 무슨 문자 보낼 때도 있고 뭐 이분이랑 일을 하면서 많이 배웠어요. 많이 배웠고 좋은 점도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사실상 제가 가장 일을 같이 많이 한 사람은 이제 그분의 어시스턴트인 그분의 비서라고 할 수 있죠. 근데 비서라기보다는 미국에서는 secretary보다는 이제 administrative assistant가 있는데 이분은 executive assistant였어요. 그래서 이제 비서급 정도는 아니고 이제 어느 정도 비즈니스랑 사업에 대해 이해도가 굉장히 높고 통찰력이랑 그런 리더십이 되게 많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모든 비서들을 리드하는 그런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executive administrative assistant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VP의 애드민은 또 엄청난 다른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비서가 아니에요. 이거는 애플의 부사장의 비서는 비서라고 할 수 없습니다. 사실 이런 이제 어드민을 한마디로 매니저하는 그분이신 거죠. 근데 이제 제 명목상 애플 디렉토리상 이제 VP 분이 계셨고 executive admin이 계셨고 그 다음에 제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그 VP 위에는 이제 SVP 계셨고 CEO 계셨고 그 다음 바로 이제 팀쿡이 계셨는데 사실상 말도 안 되는 구조인 거죠. 그래서 제가 한국 출장 갔을 때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도대체 애플 디렉토리에 왜 이렇게 높게 있냐 이런 식으로 좀 말씀을 많이 하실 정도로 저도 조금 처음에 봤을 때 많이 놀랬고
제가 이제 애플 디렉토리 명목상 좀 위에 있는 걸 이용해서 많이 이제 마케팅 팀이랑 프로덕트 마케팅 팀이랑 이제 대화를 하면서 도움이 많이 됐던 것도 있어요. 저는 이제 인턴인데도 불구하고 꽤 높기 때문에 다들 좀 저를 굉장히 높은 사람으로 착각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인턴이라고 써있지 않아요, 애플 디렉토리는. 모두 다 정직원으로 오는 거기 때문에 저도 사실 정직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인턴도 정직원인 개념이에요. 애플 같은 경우에는 풀타임이 있고 컨트랙터가 있고 뭐 벤더가 있고 그리고 뭐 펄타임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풀타임은 풀타임 밑에 이제 또 디렉터가 있고 매니저가 있고 VP가 있고 그리고 인디비주얼 컨트리뷰터라고 그 IC라고 하는데 그냥 일반 직장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개발자분들이 IC에 굉장히 많이 해당하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인턴인데 인턴도 이제 풀타임 엄브렐라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인턴도 사실 풀타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직급은 낮지만 직종은 풀타임인 거죠. 그리고 그때는 제가 좀 스트레스 많이 받아서 엄청 노안이었어요. 그래서 딱 봐도 이 친구는 뭐 20대 후반, 30대 초반처럼 보이니까 경력이 더 있는 줄 알고 되게 많이 이제 높게 대우를 해줬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애플 부사장이랑 일을 하면서 당연히 배운 게 엄청나게 많았고요. 한국 출장 갈 기회도 있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제 포트폴리오를 쌓는 거잖아요. 왜냐면 저는 1년 뒤에 인턴을 이제 그만할 예정이기 때문에 여기서 정직원으로 바로 전환을 가능하게 하려면 제가 애플에서 다른 팀으로 이직하는 수밖에 없었고 다른 팀으로 이직을 하거나 일단 무조건 그 전에 학교로 돌아와야 돼요. 정직원으로 전환을 바로 하려면 다른 팀으로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원래 같으면 이제 매니저가 한 진짜 심하면 10단계도 있고요. 좀 적어도 이제 한 5단계 정도 있습니다. VP까지 갈 때까지가 이제 IC가 있으면은 IC, 매니저, 시니어 매니저, 디렉터, 시니어 디렉터, 그 다음에 VP예요. 근데 그래서 그것만 해도 이제 최소 5단계잖아요. 6단계죠. 그렇기 때문에 IC도 이제 정말 처음 들어온 이제 IC 뭐 2, 3, 1 이렇게 이런 등급에서 봤을 때는 정말 낮은 등급이라서 네, 많이 올라가려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리겠죠. 그래서 매니저까지 승급하는데도 굉장히 힘듭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제가 이제 애플에 들어와서 굉장히 가장 크게 느낀 점이 여기서 20년, 30년 정도는 썩어야지 여기서 매니저가 될 수 있고 VP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그 경제적인 프리덤이랑 제 시간적인 자유까지도 좀 얻을 수 있겠구나 생각을 했어요. 디렉터 분들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정말 딸이 출산하는데도 못 가주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네, 디렉터나 VP 레벨은 이제 마음 놓고 이제 특히 남성분 같으신 분들께서는 이제 출산 페이드 리브 같은 거 되게 하고 싶어도 많이 못해요. 왜냐면 내가 직접 내야 되는 성과가 있고 예를 들어 비전 프로나 이런 아이폰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9월까지 이제 폰이 출시를 해야 되는데 지금 뭐 8월에 갑자기 와이프가 출산을 할 계획이에요. 그러면은 힘든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거의 임신부터 출산기까지 이거는 어느 정도 플랜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거 생각해보면 얼마나 슬픕니까 그게. 뭐 딸의 생일까지 거의 정해지는 일이라는 게 좀 어떻게 보면 잔혹한 일이죠. 왜냐면 이제 본인이 어느 정도 팔아야 되고 이게 어느 정도 불량 그 률도 낮게 나와야 되고 굉장히 중요한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디렉터 입장에서는 그런 게 굉장히 프레셔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하기가 힘들고요. 네, 오퍼 후 있었던 일들, 오퍼 직후에 있었던 일 딱 말씀을 드릴게요. 오퍼를 사인을 했고요. 네, 금방 내고를 많이 안 하고 사인을 했어요. 아마존을 땡겨서 애플 오퍼를 좀 빨리 받은 거기 때문에 리크루터랑 거의 약속을 하다시피 너의 오퍼 주면 사인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거의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때까지는 직장 경험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I think it was worth it. 사인을 하면서 1년을 계약을 했어요. 1년을 계약을 했고 이제 쿠퍼티노 이사를 와야 되잖아요. 이제 아파트 알아봐야 되겠죠. 아파트 알아보니까 이제 렌트가 3,400불부터 시작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스튜디오는 아니고 원베드룸 있는 이제 애플파크 바로 앞에 있는 집을 구했습니다. 이것도 진짜 구한 이야기가 장난 아니긴 한데 애플파크가 이렇게 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토지가 이렇게 제 얼굴이 애플파크라고 해봅시다. 이렇게 원형이 있어요. 그럼 이렇게 딱 있어요. 직사각형으로. 제 농담이 아니고 바로 여기 살아갖고 지하 터널로 내려가는 그 군형이 있어요. 거기로 딱 내려가면은 제가 바로 딱 거기 살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정말 걸어서 3분 거리. 그러니까 애플파크 토지 안에 있는 집이었어요. 그러니까 거기로 they were the only ones in real estate that were refusing to sell off. 그래서 원래 그 직사각형 토지에 HP 사무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HP의 HQ였어요. 근데 거기 본사에 이제 굉장히 많은 그 차지하는 많은 땅이 그 주차장이었습니다. 주차장을 개조를 해갖고 애플파크를 이제 지름이 이만한 애플파크를 만들 수 있게 했고요. 거의 1마일 circumference예요. 그래서 파이로 계산을 해보면 그게 얼마 지름인지 알 수 있겠죠.
근데 제가 사는 데부터 한 90초 이렇게 러닝하고 애플파크 한 바퀴 돌고 다시 집에 와서 일하고 그랬습니다. 네. 재택하는 날도 있었기 때문에 이제 알게 된 게 이제 월요일 금요일은 재택이에요. 그래서 화수목은 이제 당연히 인펄슨 출근해야 되고, 저는 애플파크가 워낙 좋아서 그 위에 분들한테 잘 보이고 싶어서 월부터 금요일까지는 항상 출근을 했습니다. 네, 했고요.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에도 출근을 되게 많이 했어요. 저는 사실 일에 미친 사람이었어갖고 그때 일을 정말 많이 할 때는 뭐 주 100시간도 했고 주 110시간, 120시간도 해보는 것 같아요. 네. 정말 말도 안 되는 숫자죠. 그러면 하루에 17시간이거든요. 농담이 아니에요. 왜냐면 진짜 제가 애플파크에서 잘 때도 있었어요. 네, 잘 때도 많았고, 거기 지하 주차장에서 차 대놓고 자고서 아침에 일어나서 뭐 일하고 아침 먹고 밥 먹고 계속 일하고, 네, 그럴 때 되게 많았습니다.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살짝 슬플 정도인데, 좀 신기한 것들 있잖아요. 애플에 입사하고 애플에 다니면 어떤 것들이 좀 가장 신기한가 생각을 해보면, 이제 애플파크 안에 들어가 보면 제가 이 유튜브 채널 만든 이유 중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예요. 애플파크 구조에 대해서, 그리고 애플 사옥이랑 애플 다니는 점, 뭐 애플 다니면 어떤지, 어떤 일 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막무가내로 무분별한 정보를 많이 퍼뜨리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특히 한국 분들이 유튜브에서 댓글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그거는 아닌데, 직접 다녀본 사람으로 그거는 아닌 걸 제가 컨펌을 가능하잖아요. 왜냐면 저 지금 그 빌딩 안에 있는데 이제 댓글에서 무시를 당하는 거예요. 너 애플에 대해서 뭘 아냐, 너가 뭐 미국에 바른 디뎌 봤냐, 무슨 머리 피도 안 마른 놈이 어쩌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제 좀 살짝 억울한 거죠. 거기서 맨날 러닝도 했고요. 거기 되게 예뻐요. 덕펀드도 있고 스티브 잡스 티어터도 있고, 그리고 거기 일하면은 피트니스 센터도 있고 굉장히 많은 그런 베너핏이 있어요. 베너핏도 다 그거를 썼었고요. 그리고 베네핏 중에서 가장 좋았던 게, 저 이제 애플파크 피트니스 센터 가면은 그 카이로프랙터, 그 도수치료 있죠. 그것도 공짜로 받을 수 있고 보험 처리가 다 돼요. 그리고 병원이 너무 좋았어요. 애플 병원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애플 이제 그 서클에 이쪽 가면은 그게 있어요. 병원이 있었어요. 병원이 있었고, 그 이쪽에 이렇게 직사각형 있으면 애플파크 서클이 있고, 이쪽에 이제 피트니스 센터 그리고 병원 같이 붙어 있습니다. 바로 옆에. 그리고 카페도 있고요. 그리고 서클이 이제 섹션이 1부터 9까지 있어요. 그래서 1섹션 1, 2, 3, 4, 5, 6, 7, 8, 9가 이렇게 쭉 원인 거거든요. 근데 제가 섹션 2가 한 이쯤이었을 거예요. 아니다, 이쯤이네요. 죄송해요. 그래서 1, 2, 3, 4, 5, 6, 7, 8, 9였을 거예요. 그래서 7쯤에 피트니스 센터 있었고, 그 5, 6쯤에 제 집이 있었고, 1, 2쯤에 이제 제 오피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 바퀴 돌았죠. 그래서 1, 2에서 출근을 하고, 그러니까 1, 2로 출근을 하고 집으로 이렇게 돌아오면 5, 6쯤이고, 여기서 자동차 충전도 했어요. 그리고 전기차 충전 공짜입니다. 저 테슬라 타고 공짜로 충전했어요. 1년 내내. 그리고 그 운동하고 싶을 때는 7, 8로 가서 운동을 했어요. 그래서 1, 2, 5, 6, 7, 8 뭐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섹션 1이랑 9 사이에는 가장 큰 메zzan인이 있어요. 메zzan인이 이제 카페테리아인데, 그 카페테리아가 이렇게 쭉 있는데 너무 아름다운 곳이에요. 너무 아름답고 밥 먹을 수 있게 돼 있는데, 거기서 이제 미슐랭 스타 셰프님들 항상 계신다고 들었는데, 네, 굉장히 싼 값에 밥을 먹을 수 있습니다. 뭐 9.99불에서 아마 아니다 9.99 안 쓰고 그냥 9불, 정말 싼 거는 뭐 3, 4불도 있고, 그리고 비싼 거는 뭐 12불, 13불, 정말 제일 비쌌던 게 한 14불이었던 것 같아요, 식사가. 네, 근데 어쨌든 한 끼 식사 정도 할 수 있는 그런 딱 적당한 양이어서 너무 좋았고, 항상 맛있었습니다. 네, 아시안도 있고 한식 비슷한 거 나올 때도 있고, 그리고 네, 정말 지중해 음식도 있고, 뭐 그냥 버거도 있고 샐러드 먹을 수 있고, 엄청 다양한 게 많아요. 네, 그래서 정말 메뉴는 애플파크가 아마 제일 다양해서, 그 키친에서는 아마 종류가 다 합치면은 그래도 샌드위치랑 이미 포장해 나온 그런 것까지 다 합치면 진짜 한 30개는 되지 않을까요? 30개, 40개? 네, 그 정도는 될 것 같아요. 되게 맛있었어요. 그래서 1년을 다니면서 그 회사에 정말 모든 거를 다 알게 되고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아쉬움 없이 마케팅 쪽도 다 알아봤고, 제 팀이 프로덕트 오퍼레이션 다 알아봤고, 애플파크뿐만 아니라 인피니트로 근무를 해봤고요. 한국 출장 가서 한국도 근무를 해봤어요. 그래서 정말 근무해본 오피스가 다 합치면 뭐 한 15개 넘을 거예요. 근데 실리콘밸리에만 오피스가 뭐 100개는 될걸요. 100개는 되고, 또 당연히 뉴욕에도 있고, SF에도 있고, 쿠퍼티노에도 있고, 사노제 또 다른 주변에도 있고, LA에도 있습니다. 컬버시티에도 있고요. 그거는 애플 TV 쪽인데 거기도 있고, 뭐 텍사스에도 많고요. 텍사스에 리크루팅 오퍼레이션 많고, 되게 여러 오피스를 가보면서 정말 재밌는 거 많이 느꼈어요. 그러니까 실리콘밸리 이제 메인이 인피니티룸이랑 애플파크가 가장 이제 본사고, 인피니티룸은 좀 원조 느낌, 조금 오래됐지만 애플파크랑 디자인이 되게 비슷해요. 인피니티룸이 이렇게 사실 그 타원형이라서 애플파크는 완전 정원이고요. 정직한 원이고,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울프라고, 울프도 되게
예쁜 그런 사옥이 있습니다. 네, 울프도 예쁜 사옥이 있고 그게 3대장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영상을 찍다 보니까 일단 너무 길어지고 편집 시간도 사실 거의 5시간에서 길면 10시간까지 가는 것 같아서 3편에는 제가 CEO 팀 쿡을 만나서 CEO 팀 쿡을 위해서 만든 프로젝트 얘기를 공개할 수 있는 정도만, 미국 본사에서 한국계 VP를 만난 썰, 애플의 디자인 철학과 역사와 그리고 여러분들이 항상 궁금해했던 애플 관련된 질문들을 다 봤습니다. 그리고 애플의 영상미랑 애니메이션을 좋아하시는 분들 많은데 그쪽이 제 전문 분야이기 때문에 그쪽 질문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다양하게 한번 커버해보려고 합니다. 다음 편도 많이 시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